자, 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주임 교수님께, 김미영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많은 학생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강의가 안 올라오냐?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어떤 핑계도 할 수 없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달게 쓴소리 받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기말고사를 쉽게 내드리는 방법,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빅데이터 마케팅 13주차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실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실 분들도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라면 제가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온라인 강의로 혼자 찍고 업로드 하려다 보니까 제 개인의 시간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찍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급한 일들이 막 치고 들어오거나 회사 일이 갑자기 이슈들이 터지면 제가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강의를 만들어내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래밍 추적 코드를 설치를 하면요. 추적 코드 설치를 하면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오든 아니면 검색창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오든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오든 간에 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되고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나갔는지 어떤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났는지 총 10,000명이 들어왔는데 100명이 샀는지 200명이 샀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일어나는 구매 행동들을 갖다가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다 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외에 사실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솔루션도 있지만 구글 옵티마이즈, 뭐 에이스 카운터, 뭐 페이스북 픽셀 다양한 사이트에다가 설치 가능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텐데 그 예전에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각각 다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에이스 카운터 코드도 설치하고 애널리틱스 코드도 설치하고 페이스북 픽셀도 코드 설치하고 옵티마이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코드가 복잡해지고 정리하기 힘들어지고 막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구글이 새로운 솔루션을 하나 만든 게 바로 구글 태그 매니저입니다. 자, 구글 태그 매니저는 이제 구글 태그라는 이 추적 코드만 하나 여기다 딱 설치를 해 놓으면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이 구글 태그 매니저에다가 이 각각의 이 사이트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분석 툴이라든가 뭐 디자인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태그 매니저 하나만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옵션을 설정하면 이 사이트에 이런 여러 가지 구글에서 이야기해 놓는 사이트들이 솔루션들이 여기서 작동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태그 매니저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만약에 내가 구글 태그 매니저에 애널리틱스를 이렇게 붙여놨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구글 태그 매니저가 작동이 되면서 페이지를 보거나 들어왔다라고 하면 구글 태그 매니저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는 애널리틱스로 데이터를 쏴주는 데이터를 추적해서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점이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의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의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되어 있는 크롬 버전을 켜시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하시는 것을 제언합니다. 자,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태그 매니저.google.com에서 이 구글 태그 매니저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구글 태그 매니저의 애널리틱스는 미리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계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구글 태그 매니저에 보면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태그 관리자, 그 다음에 최적화이저, 옵티마이저, 데이터 스튜디오, 서베이, 이런 다양한 구글 솔루션들이 이곳에 얽혀 있고, 지금 저는 이제 데모 계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별도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자, 제가 한번, 원래 가지고 있는, 제 비즈니스용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그 매니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태그 매니저를 들어가 보면 제 비즈니스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요. 모든 계정에 보면 데모 어카운트도 하나 깔려 있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데모 어카운트와 관련돼서 이제 셜록앤왓슨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회사에 대한 사이트 계정, 그 다음에 지금 유한 건강생활이 운영하고 있는 뉴 오리진이라는 브랜드의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 이 애널리틱스 계정이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뉴 오리진 계정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태그 매니저. 자, 제가 이제 비즈니스 계정, 뉴 오리진, 아까는 이제 제 개인 계정이고요. 수업과 관련 없는 개인 계정이고, 여기 이제 뉴 오리진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 뉴 오리진 사이트에 이런 태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물려 있는 게 보이시죠? 즉, 이 태그 관리자에는 컨테이너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태그 관리자는 결국 뉴 오리진이라는 이 사이트 안에 다양한 태그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뉴 오리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이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요. 이 태그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 구글 태그 관리자에 있는 이 전체 솔루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에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정을 만들면 회사에 예를 들면 뭐 뉴 오리진, 그 다음에 국가는 한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www.neworigin.co.kr, 그 다음에 웹 만들기, 그리고 English, yes, 약관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이 수업 계정을 가지고 한번 이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설정해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처음으로 태그 관리자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게 되면 이 태그 매니저라고 불리워지는 이 코드를 웹페이지 그 개발자들에게 이제 문의를 하면 되거나 HTML을 잘 아시는 분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구글 태그 매니저의 이 추적 코드를 딱 설치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내가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이 구글 태그 컨트롤러가 여기에 딱 추적 코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다양한 구글 솔루션들을 붙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곳,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곳에서 태그를 통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붙이면 구글 애널리틱스 여기다 직접 붙이지 않더라도 구글 태그 매니저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열리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불러와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고요. 여기 제가 이제 다시 뉴 오리진 비즈니스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태그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태그들은 페이지가 열리면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하는 여기 애널리틱스 도구처럼
애널리틱스처럼 에이스 카운터처럼 웹 로그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 픽셀입니다. 페이스북을 분석하는 게 도구가 아니고요. 페이스북 픽셀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고객들의 추적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웹 로그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글 옵티마이저도 제가 이제 태그를 붙여놨고요. 구글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누르면 구글 옵티마이저라는 태그를 실행을 시켜라. 언제 태그를 시키냐면 페이지 뷰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는 지금 이제 이 구글 옵티마이저의 결과물 A/B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깊게 설명 안 드리고요. 구글 옵티마이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구글 옵티마이저의 결과물이 결국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태그가 실행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트리거라는 게 어떻게 하면 즉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옵티마이저를 실행시켜주라. 트리거와 태그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글 옵티마이저를 실행시켜줘라 라고 해서 붙여라 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여러 가지 분석 툴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구글 태그 매니저가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제가 실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GA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GA라고 하는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실행되게 해라. 어떨 때 페이지 뷰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씩 클릭하고 열 때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행시켜서 그 구글 애널리틱스 실행시켜서 추적되어 있는 정보를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넘겨라. 구글 애널리틱스 넘겨라 라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걸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전체 구글 태그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렇게 붙여서 계속 이걸 다 붙이려면 사실은 페이스북 픽셀도 이 홈페이지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픽셀과 관련된 추적 토구도 붙여야 되고 옵티마이저 붙여야 되고 애널리틱스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추적 코드를 각각 붙이지 않고 한 번에 태그 매니저의 사이트 추적 코드만 집어넣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태그 매니저가 이제 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이 계정에 태그 관리자가 아니라 애널리틱스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널리틱스는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애널리틱스 자체로도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저 개인 수업 계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애널리틱스 구글 하면 아마 아무것도 제가 설정을 안 해놨을 거예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데모 계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 데모 계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글 스토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 여기 보면 데모 계정 애널리틱스. 이 크롬에는 자기의 아이디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데모 계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여러분들 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요. 구글 상품 매장 이 데이터의 출처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은 바로 이 구글 상품 매장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구글에서 애널리틱스 분석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고객들이 와서 구매하고 활동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구글 이 사이트의 애널리틱스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하고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받는지가 지금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것들이 이 데모 계정 어널리틱스의 데이터로 다 추적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데모 계정,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데모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데모 계정 액세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계정 액세스. 이쪽으로 나오죠. 네. 데모 계정 액세스 하겠습니다. 데모 계정 액세스 누르면, 자, 내가 이 개인 계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내 이 강의 계정에 모든 계정 보면 데모 어카운트라는 게 어널리틱이 생겼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데모 어카운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삭제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관리에서 계정 설정에서 계정에 빅데이터 데모 어카운트. 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데모 어카운트의 애널리틱스 계정이 생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속성 앱,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널리틱스 계정은 여러분들이 한 개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데모 어카운트 안에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즉 이 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스토어도 애널리틱스 계정이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트를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구글 그 머천다이즈 스토어라는 사이트에 우리가 추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 뷰, 테스트 뷰, 로우 데이터 뷰가 있는데, 마스터 뷰, 테스트 뷰, 로우 데이터는 여러분들 구글에서 나는 전체 데이터를 볼 거야, 아니면 나는 특정 고객들의 데이터만 볼 거야, 아니면 나는 특정 제품에 대한 데이터만 볼 거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창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데모 어카운트라는 이 애널리틱스 계정은 제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었고, 여기 구글 스토어라는 사이트에 계정을 그 사이트에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설정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전체 웹 데이터를 다 보겠다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 구글 애널리틱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 말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를 빼더라도 빼보고요. 애널리틱스를 나는 이 한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트도 보고 싶고 이 사이트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여기 계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한 사람도 또 사실 더 크게 따지면 한 사람의 한 작업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업. 그래서 나는 뉴 오리진의 사이트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계정으로는 이 두 개의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 작업은 제가 뉴 오리진,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사이트다라고 하면요. 구글 태그면 이제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요 두 개 사이트는 내가 비즈니스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내 한 사람이 네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데,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이 전체 계정이고요. 계정.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작업들을 얘기하는 게 이 애널리틱스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틱스 계정 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계정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머천다이즈 스토어와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은 뉴오리진이 되겠죠. 이 기어 분석 프로젝트는 지금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계정 속성 보기, 애널리스트 계정 속성 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사이에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 사이트를 볼 건데 남자 고객들, 예를 들게요. 남자 고객들의 내용만 따로 추려서 보고 싶어. 아니면 여자 고객들만 따로 추려서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뷰가 되겠습니다. 뷰. 그래서 전체 구글 크롬 계정,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계정, 그 다음에 속성, 각각 사이트별 속성, 그 다음에 사이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방식으로 정렬하는 뷰,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자, 들어가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지우고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최신 버전이고요. 직접 여러분들은 그 구글 데모 계정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쇼핑몰 사이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계정으로 설치가 자동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모 어카운트에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전체 보는 뷰를 갖다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계정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성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 자, 계속해서 속성은 못 만들게 되겠네요. 데모 계정이라서. 자, 내가 만약에 빅데이터 계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구글 스토어가 하나 있지만, 사이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탭에서. 그래서 이 관리 탭에서 내 계정 안에, 그러니까 이 신성진이라고 하는 크롬 계정 안에, 이 빅데이터 계정이 하나 있고, 빅데이터 계정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사이트를 속성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내가 이 구글 스토어에서 전체 웹사이트를 볼 거냐, 아니면 목표별로 볼 거냐, 콘텐츠별로 볼 거냐, 전자상거래 설정별로 볼 거냐, 각각 고객의 세그멘트별로 볼 거냐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데이터 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계정과 속성과 뷰,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데모 어카운트로 가지고 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마스터 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 추적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홈으로 한번 가볼게요. 홈. 자, 홈으로 가보면 지금 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같죠? 네. 자, 먼저 이 홈에는 지금 특정 기간 동안에, 즉 지난 7일 동안에 1.2만, 12,000명의 사용자가 들어왔다. 이 12,000명의 사용자와 이 15,000명의 세션 수는 조금 애매한데요. 1.2만 명이 고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똑같은 사이트에 30분 단위 안에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서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분 뒤에 또 한 번 들어오면 이거를 세션 두 번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사람 수는 1.2만인데 세션 수는 1.5만이다 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결국에 뭐 복잡하니까 사용자 수로 본다 그러면 1.2만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17,000달러에 1,700달러의 수익을 남겼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전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환율은 전체의 총 사용자 수에서 총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약 0.15%가 구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환율에 대한 개념이 마케팅과 애널리틱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목적이 뭡니까? 들어와서 내용들을 살피다가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전환율의 목표를 앱 설치하는 거라든가 어떤 광고를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전환율, 즉 이거를 영어로 컨버전 레이셔라고 하는데, 이 전환율은 전체 사용자가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아니라 전체 접속한 사람들 수 중에 몇 퍼센트가 구매를 했느냐. 대충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기준은 한 2% 정도, 100명이 들어오면 2명 정도가 구매한다, 이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 빨간색을 보면 지난 7일과 지지난 7일과의 비교입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이거는 6월 12일과 6월 5일간의 비교고요. 이거는 6월 13일과 6월 6일간의 비교인데,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는 파란색 실선을 보면 점선이 지난주, 실선이 이제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접속한 사용자 수가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마케터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거 17일 오늘 다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오늘 18일이면 17일 날에 왜 갑자기 줄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른 경쟁사 사이트로 갔는가? 다른 이슈가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홈으로 들어가면, 자, 그리고 현재 이 페이지에서 방문하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사용 중인 인기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즉, 여기 활성 사용자를 가보면, 더블 클릭하면, 네,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오름차순위냐, 내림차순위냐 정도인데, 가장 39명이 들어와서 현재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페이지가 store.html, 즉 여기에다가 store.html을 이렇게 치면 이 사이트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겠죠. 뭐 첫 번째 페이지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는 홈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가닉 서치와 리퍼럴, 그 다음에 다이렉트, 디스플레이, 기타, 이런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오가닉 서치는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이라는 거는 다른 데에 링크를 태워서 들어오는 고객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는 직접 www.googlestore.com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온 고객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거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고요. 기타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추적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타라고 이제 기타 항목을 놓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오가닉 서치라고 해서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보니 이 사이트에서는 검색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더라. 소스 매체도 이제 좀 사이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건 다이렉트라서 직접 사이트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구글 플렉스라고 하는 이 구글 플렉스 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온 고객들, 그 다음에 CPM, 이거는 이제 광고를 얘기하는 건데, 보면 CPM, 코스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 단위로서 광고 금액을 집행하는 광고 솔루션일 텐데, 이쪽으로 들어온 고객들, 이렇게 트래픽 채널과 소스 매체 추천,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온 고객들, 사이트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제 추천 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이걸 추적하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광고를 냈다.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서 여기에 광고를 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바로 내가 배너 광고를 눌러서 이쪽으로 들어왔을 거다라고 해서 아마 이 애널리틱스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아마 초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네이버를 딱 클릭했을 때 아무 설정도 안 하면 이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나오겠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추적 코드를 또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URL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사이트를 보면 UTM source 네이버, UTM medium display 타임보드 PC, UTM 캠페인 커넥션, UTM 캠페인, UTM 텀 78지 회색 2번 이렇게 사이트의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UTM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주로 그거는 구글에서 오가닉 서치 리퍼럴 다이렉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별도로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 타임보드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URL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UTM 코드라고 합니다. UTM 코드 그걸 설정해주면 애널리틱스에서 이렇게 오가닉 서치 리퍼럴 다이렉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설정해준 이 소스 네이버라고 하는 소스로 기록이 돼서 트래픽 채널 소스는 네이버라는 곳으로 이제 하나가 설정돼서 여기 기타가 아니라 이제 네이버가 돼서 하나가 이제 이쪽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확인되고 또 하나는 UTM 미디엄 UTM 캠페인에서 예를 들면 여기입니다. 디스플레이 타임보드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 트래픽 채널에 보면 디스플레이 타임보드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참 세이브 더 칠드런 뿐만 아니라 여기 예를 들면 볼게요. 송도 이렇게 송도 더샵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광고를 하나 눌러볼게요. 성남 아트센터 이 역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세이브 더 칠드런 참 잘 해놨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UTM 소스는 네이버라고 지정을 해주고 UTM 미디엄은 디스플레이 타임보드 PC라고 지정해주고 라고 하면 향후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사용자가 들어오는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위치 파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고 지역별로 지정해주고요. 구글 이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아마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매도일날 사용자들이 가장 많았는지를 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화요일, 수요일날 가장 많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각 페이지별로 다 설정을 해주고 일단 홈에는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많은 대시보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서 페이지 뷰가 가장 많았는지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다면 전체 페이지를 본 사람들과 이 구매 매출을 갖다 나누면 한 페이지당 0.55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추이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선도 만들어주고 기기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유지라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5월 3일날, 5월 9일날 들어와가지고 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현재는 몇 퍼센트가 보고 있는지 6월 7일하고 6월 13일날 왔던 고객은 처음 들어왔고요. 5월 30일날, 6월 6일날 들어왔던 총 11,576명의 고객이 1주차째 두 번째에다가는 502명만 들어왔다. 그래서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이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 사이트의 충성도가 높다. 내지는 계속해서 들어온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목표 값은 뭐 이런 거죠. engaged user. 유저를 참여시키는 방법. 뭐 캠페인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purchase completed. 이제 구매를 완료했던 사람이 23명. 그래서 이 목표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목표 전환율이 13.01%였고, 여기 앞에서 보면 구매 전환율이 0.15%였는데, 구매 전환율은 이 23명에 대한 데이터를 이야기한 걸 거고요. 전체 총 12,000명 중에 23명이 구매했습니다. 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을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설정했다면, 총 12,000명 중에 1629명이 달성했기 때문에 13.01%라는 목표 전환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걸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한 페이지에 30초 동안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몇 초까지 됐느냐 이런 목표 설정을 하는 작업도 이 애널리틱스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각각 구글 라지 토트 화이트 143명 중 2명이 143달러를 구매했고요. 유튜브 아이콘 티그리 이렇게 각각 제품별로를 또 구글에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 이 전환율의 그 제품마다의 구매율을 이제 세팅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는데 여러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세팅 가능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홈에는 즉 구글 애널리틱스에 보여준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이 한꺼번에 요약되어서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눈에 우리 페이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고객들, 어떤 시간대고 어떤 요일별, 어떤 매체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페이지가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시보드를 설정해서 맞춤 보고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 설정은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맞춤 설정을 이 홈에 있는 건 기본 세팅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현재 활성 사용자를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시간에 따른 활성 사용자 수치를 보고 싶지 않아. 주요 기기 파악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맞춤 설정에서 그것들을 빼주고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디바이스를 한번 봐볼까요? 디바이스의 접속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스크탑에 9266명이 들어왔고, 이거는 직접 유저들이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보고서에는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간대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의 사이트에 한 번에 접속한 사람들이 대한 잠재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그 들어와서 어떤 컨텐츠를 받고 어떤 이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를 검색했는지, 그 다음 실제 구매는 어떻게 됐는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acquisition behavior conversion 이런 순서대로 고객의 흐름들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문자가 들어오면 acquisition, 습득하는 것, 즉 획득하는 거죠. 고객들이 들어와서 몇 명의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이고 계속해서 재구매가 들어오는지, 들어와서는 어떤 페이지들을 보고 페이지당 방문은 어떻게 되고 주로 방문당 페이지에 얼마만 동안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구매로 일어나는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세일즈에 대한 게 전환율이 될 수도 있고 목표 설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 목표마다의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페이지당 뭐 구매 밸류는 0.55달러입니다. 1500개의 페이지가 보고 나서 50달러가 팔렸으니까 50달러 나누기 1500페이지를 하면 페이지당 단가가 뭐 0.03달러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Acquisition Behavior Conversions 이 ABC 모델을 적용해서 여기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실시간 구성이 되어 있다.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실시간 보고서는, 현재 내 사이트에서는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진행한 프로모션 페이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까? A채널에 광고를 달았는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번에 태깅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을까? 뭐 이런 실시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활성 사용자 수인데요. 활성 사용자 수는 최근 5분 이내에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전송한, 즉 사이트를 나갔거나 아무런 활동 없이 사이트 들어오고 나서 5분 동안 아무런 활동 없이 지나가 버렸다면 실시간 보고서에는 해당 사용자가 집계되지 않고요. 사이트를 안 나가고 있고 활동이 있는 고객들, 5분 안에 활동이 있는 고객들의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페이지 뷰는 분당 어느 정도 되는 건지, 30분 여기 보면 좀 페이지 뷰 22개의 페이지를 보는데 26분이 할애됐고요. 16페이지를 보는데 25분이 할애됐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고 있고요. 각각 매 초마다 15초 전에는 한 명이 들어왔고요. 5초 전에 또 한 명 들어왔고요. 이렇게 초당 들어오는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인도 쪽이네요. 인도 쪽에서 이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가 많이 만들어졌나.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다카, 콜카타, 싱가포르 이렇게 실시간대로 접속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트래픽은 유튜브에서 이제 들어온 소스들, 그 다음에 구글 플렉스.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온 소스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기 키워드는 따로 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치를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인도에 14명, 미국에 7명이 28명 현재 들어와 있는 실시간대로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트래픽 소스로는 이제 구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 즐겨찾기나 구글 사이트를 직접 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에 직접 치고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구글플렉스.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려가면 여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 그 다음에 구글의 CPC라고 하는 어떤 배너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컨텐츠는 이 32 활성자 수의 어떤 사람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Enhanced E-commerce, Quick View 클릭, Product 클릭, Remove from Cart, Add to Cart, 즉 카트 장바구니에 담는 액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명, 퀵뷰 클릭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려면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Enhanced E-commerce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이벤트 액션을 구글 태그 매니저나 새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벤트 설정에서 내가 이 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어떤 곳을 클릭했을 때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환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purchase complete, 구매한 고객이 몇 명이냐, 체크아웃한 고객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목표 설정하는 것도 이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눌렀을 때 몇 명인지를 보려면 이 역시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목표 설정하기, 이벤트 설정하기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세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그 애널리틱스의 잠재 고객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재 고객은 실시간대에서 좀 들어와서 이제 잠재 고객 계열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잠재 고객 데이터는요, 먼저 세션을 보면요, 이 세션 16,000이라 되어 있는데요, 세션이란 거는 한 방문자가 사이트를 들어왔는데 여러 페이지를 봤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션이 잡힙니다. 즉, 한 사람이 5페이지를 보더라도 5명의 세션이 아니라 한 세션으로 보는 거죠. 한 번 접속한 건수를 갖다가 세션이라고 그렇고요. 저도 물론 한 사용자지만 하루에 2번의 세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오전에 한번 방문했고요. 오후에 방문하면 한 사용자가 2번 세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또 30분 뒤에 다시 보면 또 2번의 세션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세션을 잡는 기준은 애널리틱스 그 솔루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고 나서 30분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엔 세션이 끊기고 다시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지고요. 매일 자정 00시 기준으로 11시 59분 58초에 접속했던 사람들도 세션 하나, 그 다음에 12시 00분 01초가 되는 순간에 세션 2번째로 이렇게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세션이라고 한다면 총 12,000명이 들어와서 16,000 세션이 됐고 한 사람당 1.2번 방문을 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 그리고 신규 방문자는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전주나 전전주에 한 번이라도 방문 안 했던 고객이 들어온 거는 11,215명이다. 그 다음에 전체 이 16,997명이 16,151번을 접속해서 76,756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한 번 접속할 때마다 4.75번의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한 번 접속할 때 전체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은 2분 57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딱 들어와서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든 광고를 보고 들어오든 직접 사이트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린 고객이 49.30%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들은 이 이탈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 한 번 들어온 페이지가 너무 이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탈률이 발생이 안 하는 거죠.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간 사람들을 이탈률로 체크해서, 즉, 이 사이트에서는 100명이 들어오면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더라. 대다수의 사이트는 약 60, 70%의 이탈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는 이 구글을 설정해 놓은 이 언어에 따라서 들어오고요. 한국은 165명이 지금 접속하고 있네요. 활성 사용자들도 보면은요. 총 1일 활성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2,565명. 7일 동안에 12,997명이 들어왔고요. 14일 동안에 25,000명, 그 다음에 48,000명. 우수 사용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활성 사용자 보는데, 하루에는 이제 2,220명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에 이렇게, 28일 동안 이렇게. 28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쭉 보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이렇게 조금씩 데이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 누적평균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생가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이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는 사용자는 총, 109만 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
66만 2천 달러를 구매를 했고 한 사람당 0.6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당 수익은 전환율을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즉 이만큼 37만 명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4.24달러 정도를 구매했더라. 그리고 총 사용자당 수익은 206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2.9달러를 90일 동안 이렇게 구매를 했더라 라고 하면 사용자 수익이 갈수록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질 집단 분석을 보면 6월 10일 날 방문했던 사람의 2044명 중에 5%만 두 번째 날 방문했고, 세 번째 날 방문했고, 즉, 이 일주일 단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3% 정도만이 그 다음날도 방문하더라. 이 방문율이 굉장히 높으면 꾸준히 매일, 그러니까 신문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동질 집단에 이 6월 10일에 사용했던 사람이 6월 10일 날도 쓰고 12일 날도 사고 13일 날도 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별로 보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단위에 한 번 방문했는지만 체크하니까요. 이때 방문했던 사람들이 2주차, 1주차 때도 이렇게 방문을 했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단 거래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아서 잘 안 되고요. 세션 시간. 이때 왔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서는 2분 40초를 봤던 사람이 17초만 보고 가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주까지 보면 이렇게 이때 방문했던 사람들을 한 7,920명의 대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0주부터 12주차 전에까지 어떻게 12주차까지 어떻게 몇 명이 남아서 이렇게 실제로 다시 방문했는지 재방문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동질 집단 분석이고요. 뭐 인구 통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서 등록한 성별이나 연령 따라서 25에서 34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령별 성별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실명 등록이 많이 되는데 구글은 실명으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일부러 속에서 뭐 비즈니스 계정이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 계정을 만들지 않는 한 개인 계정을 할 경우에는 여러 구글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샤퍼, 밸류 샤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구글 접속할 때나 유튜브와 링크를 같이 할 경우에 이런 관심도에 대한 측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와서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하고 테크노필에 관심 있는 사용자 4,401명은 전환율이 0.05%. 전환율이 아주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0.2%짜리가 가장 높은데 이 사람들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무비러버, SCIFI, 판타지, 무비 팬이라고 하는 415명이 들어와서 거리수 1명. 그래서 물론 모수가 작아서 이제 0.2%로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전환율이 가장 높은 이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쇼핑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시행하면 되겠죠. 자, 기타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치 정보에 대해서 일주일간 접속했던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12,997명 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5,800. 앞에 봤었던 실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하는 고객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여기는 일주일간 내지는 여기에 설정한 날짜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환율을 여기를 앞에를 클릭하면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데요. 4.17%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게 레바논 23명이 들어와서 거래수 1명이다. 그래서 이 거래수 자체가 워낙 적으면 이 전환율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 적어도 0.34%를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31,000명이 들어와서 150명 거래했기 때문에 0.3% 정도의 전환율을 가지고 있어서 2%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 사이트에 가보면 이 사이트에서 처음 방문했느냐 예전에도 방문했느냐 이것들에서 뉴 비지터와 리터닝 비지터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환 가능성은 글쎄요, 베타 버전이라서 정확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사이트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개요, 잠재 고객의 개요 사이트고 나머지는 눌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사용자가 몇 명의 페이지를 받고 하는 것들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보는 게 바로 이 잠재 고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공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두꺼운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보고서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눌러보면서 익혀 가시면 좋겠고요. 현업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자주 보는 보고서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잠재 고객의 개요, 그 다음에 동질 집단 분석, 그리고 획득의 개요. 이 각각의 퍼널별로 이 개요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만 제대로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트래픽을 한번 봐볼게요. 채널별로. 자, 획득은 이미 고객이 들어와서 어떤 고객이 들어왔느냐. 이 잠재 고객은 예전에 들어온 고객과 지금 들어온 고객들을 총 망라한 거고요. 이 채널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에 Acquisition, Behavior, Conversion 이렇게 해서 A, B, C의 항목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 어떤 채널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 오가닉 서치니까 우리가 검색어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활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키워드 검색이 잘 세팅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구나. 즉 44,000명의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중에 4만명이 신규 고객이었고 44,000명이 총 54,672번에 접속을 하면서 총 본 페이지 수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3.8페이지를 본 거예요. 3.8페이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번 랜딩 페이지 보고 나서 뭐야 이거 광고잖아, 이거 쇼핑몰이잖아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탈률 같은 경우에는 이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자마자 54%가 나가는데 이 다이렉트로 들어온 고객들은 36.39%가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 고객이라 다이렉트로 들어온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는 것은 주로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는 거고요. 오가닉 서치나 리퍼럴처럼 링크로 들어온 고객들은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랑 똑같죠. 만약에 제가 광고라고 하면 이 광고죠. 2020년 디자이너라면 꼭 주목해야 될 워드를 딱 눌렀을 때는 이렇게 2020년 36회를 맞이하는 이 페이지로 가는데 사실은 메인 페이지를 알고 있다면 이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이 페이지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 리퍼럴로 들어온 고객들한테 메인 페이지에다가 뭔가를 설정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 왜? 이탈률이 낮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들어온 고객들은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 눌렀거나 신문 기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광고가 떠가지고 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광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짜증내면서 나오죠. 이런 형태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오는 고객들입니다. 이렇게 채널과 소스 매체들이 바로 어떤 채널에서 여러 그 고객들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런 소스 매체는 아까 말했던 이 세이브 칠드런처럼 UTM 코드를 통해서 새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냐, 뭐 인스타그램이냐, 이런 유튜브냐, 페이스북이냐, 레딧이냐, 트위터냐, 뭐 이런 데서 어디서부터 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흐름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소셜 네크로 들어와서 이 시작 페이지로 몇 명이 들어갔냐, 총 33,300명이 들어와서 2,900명은 시작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이 시작 페이지에서부터 총 43.6%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퀵뷰라는 곳에 들어가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와 3,300명이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결국에는 나가는지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에 좀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강한지, 이게 두꺼운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작 페이지로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여기 이 기타 페이지니까 별론데 여기로 가볼게요. 이 구글 퀵뷰로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 중에서 구글 퀵뷰로 들어가면 이렇게 웹페이지로 다 분산이 되는 거구나. 이 웹페이지에 이제 분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페이지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인지를 이렇게 태그를 걸어 놓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페이지 주소는 나와 있지만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지를 설정하는 거는 여기 획득이 아니라 이제 행동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행동 개요를 딱 눌러가 보면 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행동에는 페이지가 46만 뷰를 받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당 51초를 머무르는 건 굉장한 겁니다. 보통 15초 보다가 다 나가버리는데, 그리고 사이트 콘텐츠라는 곳에 보면 모든 페이지별로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store.html로 들어온 고객이 결국 78,765 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3번 봤을 수도 있고 4번 봤을 수도 있고, 그걸 총 틀어서 78,000 뷰를 봤는데, 이들은 이탈률이 42.89%고 종료율은 다른 페이지를 들어왔다가 마지막 이 페이지에서 나간 사람들이 19%다. 그리고 평균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페이지가 여기네요. Submit Order 14분. 패럴. 그다음에 이런 거는 세션 해놓고 뭐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7분 동안 페이지를 보고 있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드릴다운은 역시 이렇게 스토어 HTML을 들어가 보면 특정 페이지에 그 다음에 사이트 검색, 뭐 굉장히 다양한 분석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뎁스 있게 다루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영역이고, 각각 애널리틱스별 그 보고서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학습해 주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이 사이트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홈페이지 내에서
여기서 이제 이 검색을 하는 거죠. 이 검색을 어떤 키워드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행동 보고서에서는 페이지와 컨텐츠 중심으로 고객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페이지에 관심을 가졌고 그 페이지를 보면서 얼마나 머무르고 구매를 했는지가 나와주는 거고요. 획득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전환에 대해서는 바로 보다시피 총 내가 그 측정한 이 목표값, 이 목표값이 이만큼인데 목표값이 설정이 안 됐네요. 설정이 안 됐고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걸 보면 있죠. Purchase Complete 첫 번째 목표를 보면 구매가 완료되어 있는 목표 수가 169번의 그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구매는 전체 사용자 대비 0.16%, 그 다음에 결국에 이 0.16을 제외한 98.42%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나가버리더라 해서 이 목표 달성, 이 order completed HTML이라고 하는 주소가 나올 때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게 세팅을 한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떤 행동으로 유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유도할 행동들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order complete HTML이 나오는데 그 전에 payment HTML 당연히 나오겠죠. 결제 창이 나오고 유어 인포, 너무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다른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engaged user. 자, 퀵뷰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끔 만들어 주려는데 스토어 HTML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퀵뷰로 들어가가지고 스토어 HTML하고 스토어 HTML, 스토어 HTML, 스토어 HTML. 이것도 큰 뭐 인사이트를 주지 못하는데 어쨌든 스토어 HTML에서 이 퀵뷰로 가는 인게이지 단계가 많았다. 그래서 이 스토어 HTML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더 스토어 HTML을 통해서 들어가는 퀵뷰라고 하는 목표 사이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토어 HTML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꾸며주는 방식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유입 경로 시각화 이런 것도 다 목표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트에 들어와서 빌링하고 페이먼트 리뷰 이것들을 다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1653명이 장바구니에 들어온 다음에 2070명이 결제를 했고 1600명이 완전히 결제 끝냈고 그 다음에 리뷰를 쓴 사람이 280명입니다. 그렇게 리뷰가 끝나고 나서 퍼쉐이징 컴플리트를 끝난 사람들은 167명.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까지만 목표 설정을 해도 되는데 퍼쉐이징 컴플리트까지 해놓은 이유는 리뷰까지 작성해라 이 얘기인데요. 페이지를 목표를 퍼쉐이징 컴플리트로 안 하고 이 페이먼트로까지만 해도 큰 이유는 없을 텐데 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퍼쉐이징 컴플리트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들이 그냥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구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뭐 이런 베타 버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같이 동질직단. 이 베타는 반응이 좋으면 계속 남아 있을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서비스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를 처음 다루는 사람, 처음 본 사람, 그 다음에 쇼핑몰 데이터나 웹과 관련돼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애널리틱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애널리틱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다가 GA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GA 자격증,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
구글에서 실제로 애널리틱스 IQ 시험, 이런 거, GAIQ, 독학으로 일주일 만에 따기라는 이렇게 이제 구라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널리틱스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으면, 뭐,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빅데이터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부서들과의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무기로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13주차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